네, 오늘이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. 2020년 마지막 날 마지막 코너는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있었던 말을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매일 보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보니까 더 괜찮네요. 매일 보진 않죠. 월요일 수요일 날. 네. 알겠습니다. 까칠하시군요. 까칠이 아니고 네. 벌써 한 해가 다 가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뿐입니다. 내 인생은 어떡하나 이제.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올해 기억나는 말 한번 보내주세요. 저희들이 시간이 좀 되면 허락하면은 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. 올해 말을 좀 다뤄볼 건데 김민아 평론가는 제일 기억나는 말은 뭐예요? 개인적으로는? 저는 뭐 그렇게 뭐 하나를 꼽고 이러면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충격적이었던 건 역시 모르겠습니다. 너무 이 주제에만 우리가 천착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나가고 한 여러 발언들이 저는 상당히 충격이었어요. 네. 알겠습니다. 저는 올 한 해 가장 기억나는 말이 마스크를 쓰세요. 마스크를 쓰세요. 이거 한 100만 번쯤 들은 것 같아요. 마스크 쓰시고 손 씻으시고 거리두기를 지키시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하자. 네. 네. 지금 마스크 쓰는 게 이제 어색하지가 않아요. 일상생활에서. 몸의 일부인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추미애 윤석열 말. 먼저 추미애 죄송합니다. 추미애 장관 말 좀 들어보죠.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.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. 야, 이 발언이 왜 이렇게 충격적이었습니까?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처음에 장관이 되고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제 그 측근들 인사를 정리해 버리지 않습니까? 뭐 언론의 표현대로 얘기를 하면 뭐 유배 보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는데 아무튼 모여 있는 이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좀 흐트려 놓는 이런 인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 검찰정법에 보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.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야당이 이제 국회에서 지적을 한 거죠. 그랬더니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에게 이제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그랬는데 의견을 안 주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뭐 장소의 이유라든지 뭐 절차의 이유 이런 것들 들면서 안 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걸 두고 이제 명을 거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야당이 뭐 지금이 뭐 조선 시대냐 뭐 장관이 할 말이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시작부터 논란이 됐던 그 발언이죠. 그리고 이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아마 확 불지폈던 발언은 이게 있습니다. 소설을 쓰시는. 이 말은 굉장한 논란을 일으켰어요. 국회 내에서도 그렇고, 그죠? 그렇습니다. 네. 이 말이라는 게 뭡니까? 소설 쓰시네. 소설 쓰시네. 네. 그렇죠. 소설 쓰시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그때도 이제 보고 있었는데, 뭐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, 여러분은. 네. 무슨 맥락이었냐면, 그 당시에 이제 서울 동부지검장이 있었어요. 그게 이제 고기영 검사죠.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법무부 차관으로 이제 영전을 했습니다. 이 얘기를 하면.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그 당시에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던 게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였으니까 이 아들 문제를 뭔가 덮어주고 봐주기 수사를 해준 대가로 차관으로 인사를 시켜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의혹 제기를 했거든요. 아들 얘기에서 나온 거였구나. 그렇죠. 기억이 가물가물해요. 오래된 얘기라서. 그렇죠. 이게 약간 가물가물하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말들이 나와서 다 기억을 일일이 맥락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건 사실은 좀 그 내용만 놓고 보면은 뭐 소설 같은 얘기이긴 하죠. 뭐 우리 아들을 잘 봐줬으니까 차관시켜줄게 이게 가능한 나라인가? 근데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고기영 검사는 이런 뭐 언론의 분류에 의하면은 추미애 장관 쪽 인사 뭐 이런 거 아닙니까?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? 고기영 차관이 그만뒀지 않습니까?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비게 되면은 대검으로 가셔가지고 이 차장을 하든지 해서 대행을 해야 된다. 추미애 장관이 그랬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그만둬버리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럼 결국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소설로 따지면은 거의 뭐 삼국지급이죠. 이 정도 그렇죠. 됐으면은. 네. 여기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말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.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. 이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하다는 느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신선한 느낌도 있었어요. 저 들을 때. 그렇죠. 이게 작심하고 한 말이에요. 왜냐하면 이전에 뭔가 뜸을 들입니다.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
아마 앞서 들으신 저의 명을 거역했다. 여기서부터 시작된 여기에 대한 대답이겠죠, 아마. 그렇죠. 그죠? 예, 내가 명을 받들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고 이거는 검찰 중립, 검찰 독립 뭐 이런 것의 연장선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무슨 관계인가라는 사실은 이건 미묘한 문제거든요. 그게 뭐 당연히 상급자 하급자를 따지면 법무부 장관이 상급자지만 또 검찰의 독립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검찰총장이라는 직위가 다른 어떤 비슷한 어떤 그 청의 이제 수장보다는 독립성을 보장받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역시 윤석열 총장도 뭐 정제된 발언을 하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부하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. 네. 근데 이 모든 얘기들이 명을 받드는 것도 그렇고 명을 거역하는 것도 그렇고 부하도 그렇고 사실 다 해석의 여지들이 있는 말이잖아요.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냉소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지만 약간 말장난 같은 얘기들입니다. 결국.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이 발언이 결국은 징계로 이어졌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. 이게 이제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했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이 발언 이후에 이제 내용도 또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그러면 그 봉사의 내용에 정치도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뭐 또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. 맞아요. 나중에는 뭐 개 3마리를 돌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했지만 그 사실 그렇게 얘기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피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저에게는 돌봐야 될 개 3마리가 있어서 뭐 답하기 어렵습니다. 이렇게 하든지 뭐 모르겠습니다. 왜 굳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. 다른 저는 임차인입니다. 이 얘기는 누구죠 이분이? 이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인데 네. 정부 여당이 임대차 보호법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.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꺼낸 건데 저는 임차인입니다가 뭐 중요한 얘기라기보다는 이 처리된 이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앞으로는 전세 살던 사람들이 월세로 살게 되거나 또는 이제 임대인들이 세 준 사람들이 세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아들이나 또는 이제 조카에게 들어와 살으라고 할 것이다.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 빈틈이 많은 법을 왜 여당이 일방 처리했느냐. 일방적인 국회 운영은 문제다. 이런 주장을 이제 한 거죠. 그래서 야당의 반대 속에서 꼼꼼히 심의했어야 된다는 건데 그때 야당이 왜 국회에 그러면 안 왔느냐. 그것도 한번 따져볼 문제거든요. 원구성 협상 이후에 여진 때문에 안 온 측면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왜 여당이 일방적으로 했느냐 이렇게만 얘기할 건 아니었는데 뭐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부동산 문제와 맞물려서 회자가 많이 된 연설이었죠. 윤희숙 의원은 임차인이기도 하지만 임대인이라는 사실도 있어가지고 좀 논란이 그렇죠. 됐었죠. 네, 그것도 근데 뭐 임차인이자 임대인입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랬겠죠. 하여튼 임차인인 건 맞으니까 뭐.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. 그러나 제가 다 얘는 알고 절대적인 공기가 네.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정진 님도 이 멘트가 기억난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. 이건 맥락이 뭐였죠? 갑자기 왜 빵이 나왔는가? 저도 그러니까. 전 빵을 좋아합니다. 네. 빵을 뭔 좋아하고. 소리예요 그게? 네. 그래서 이 발언이 특히 저는 이제 이 발언에 애착이 있는데 뭐냐면 공급에 있어서 부동산 주택 공급에 있어서 왜 아파트가 필요한데 빌라나 뭐 이런 다세대 주택을 공급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느냐. 네.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더니 김현미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.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만들 텐데. 근데 이게 저는 뭔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. 그래서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. 근데 뭔가 빵과 장미의 비유 아닐까도 생각을 해봤을까. 아파트라는 게.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아파트라는 게 필수 요건이 아니다. 우리가 사는데 네. 집인 게 중요한 거고 그 집의 종류에는 빌라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결국은 어떤 가격의 문제, 재산 가치의 문제 때문에 아파트 선호하는 거 아니냐.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뭔가 꼬인 게 아닐까도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 그게 아니면 김현미 장관도 빵 많이 하겠죠. 그러면. 네, 빵을 좋아하는 분이겠죠. 그러면. 이 정치인들 얘기는 쭉 씹어 보면은 뭔가 해석의 여지들이 좀 있어요. 딱 단선적으로 딱 들어오는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말이고 이상하게 보면 또 한없이 이상한 말이고 그죠? 그래서 가끔은 정치는 말장난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역시. 다른 말도 있었습니다.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건 저도 들으면서 약간 오싹한 느낌이 들었거든요. 누구였죠? 이건 이제 조주빈인데 이른바 예. 이제 박사방이라고 하는 이 예. N번방 사건의 그 주범이라고 예.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검찰 조사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
경찰이 검찰 송치할 때 이제 사건 송치할 때 나와서 한 말인데 사실 이 발언조차도 뭐 본심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. 진심으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일종의 퍼포먼스 차원의 이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사건은 정말 앞서 정치가 말장난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이 사건은 사람이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는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건에 뭐 여러 가지 이들의 악행도 있지만 이 악행의 핵심은 뭐냐면 여성의 삶을 여성의 인생 자체를 그냥 음란물로 소비한 거거든요. 음란물로 만들어버리고 네.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한 건데 네. 이런 게 이런 특수한 어떤 경우에만 존재하는 것이냐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폭넓게 있는 어떤 그런 정신들의 어떤 극단이라서 저는 이 사건은 정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끝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얘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멘트도 뭐 영화에나 나올 법한 멘트인데 이거 좀 약간 멋부리는 느낌이 그렇죠. 있었어요. 자아도취적인 예. 얘기죠 이게. 예. 뭐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한 두어 개만 소개해 주시죠. 지금 기억나는 어떤 말 뭐가 있습니까? 일단 뭐 체육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이제 트라이애슬론의 최숙현 선수가 이제 그 메시지로 보낸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이런 말들이 저는 또 기억에 남는데요. 예.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체육계의 고질적인 이제 문제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? 사람을 이제 괴롭히고 때리고 이걸 통해서 성적을 내고 그 성적을 내는 걸로 여러 사람이 먹고 살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먹고 사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들하고 유착 관계를 맺고 그걸 통해서 이런 폭력 행위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걸 막고 이거는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죠.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죄를 뭐 몇 명은 밝혔습니다. 이 사건에 대해서. 그래서 지금 재판으로 넘어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어떤 대안도 만들기 위해서 뭐 법적인 뭐 제도화도 된 부분도 있는데 이 사건의 뿌리까지 뽑는 거는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네. 우리가 또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준비해온 말들이 많은데 올해가 말이 많았군요. 여기까지만 드려야 될 것 제가 같습니다. 많이 많습니다. 네. 9588님이 김민아 평론가님 덕에 시사를 들으면서 웃을 수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보내주셨습니다. 전 진지한 사람입니다.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. 새해에도 좋은 얘기, 재밌는 얘기, 진지한 얘기 많이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김경래의 최강시사 12월 31일 마지막 날 여기까지 하죠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내년에는 아마 조금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. 그래야 되고요. 내년 이맘때는 코로나 걱정 없이 방송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 아침 7시 2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